스포츠에 미친 남자들 스미남 지금 출발합니다. 네, 여러분 스미남 5회 1부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같이 저를 포함해서 4명의 스미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아, 네. 다들 표정이 밝으신데요. 네. 한 분은 잘렸나요? 너무 바빠요 개인 사업이. 개인 사업이 나날이 번창하고 있어요. 정말 부럽네요. 저희도 보고 싶죠. 보고 싶어요. 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축구나러 다니시던데. 이 추운 그러니까요. 날에. 네, 어느덧 저희 스포츠에 미친 남자들이 5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야, 저희가 스튜디오 올 때마다 쿠폰에 도장을 찍어가는데 그게 어느새 다 찼어요. 그래서 저희가 1시간 무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네. 게이득? 그래서 저희 무료 쿠폰 잘 사용해서 여러분께 오늘도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신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많으니까 빨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야구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깜짝 발표가 있었어요. KBO 리그 두산 베어스의 김재환 선수가 메이저리그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띠용. 와, 이 SK 김광현 선수와는 달리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발표였는데요. 이 소식을 고척동 스미남 이승준 씨가 준비했습니다. 네, 두산 베어스의 김재환 선수가 메이저리그 도전을 정말 말 그대로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맞아요. 지난 5일이죠. 이제 4일 전에 메이저리그 도전을 공식화했는데 이제 우리 시간으로 6일 오전 7시가 포스팅 시스템 신청 마감일이라고 했는데 24시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공식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하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겠죠. 네. 사실 이렇게 급박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취재진은 물론이고 이제 구단 관계자 그리고 뭐 코칭 스태프 동료들도 아무도 몰랐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깜짝 놀랄만한 이유가 사실 이전에 포스팅 시스템이나 메이저리그에 도전했던 선수들 뭐 류현진, 강정호, 박병호 이런 선수들은 나 메이저리그에 갈 거야 이런 거를 좀 많이 표출을 했었는데 네네, 외부에 그랬죠. 김재환 선수는 그런 경우가 없었다고 전혀 하더라고요. 상상도 아무도 못했어요. 예. 그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도전이 정말 더 깜짝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이 도전도 굉장히 극적으로 이루어진 게 포스팅 신청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있어요. 이제 시즌을 7시즌을 소화를 해야 되는데 사실 풀타임을 4시즌밖에 못 뛰었거든요. 김재환 선수가.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이전에 이제 백업 출전 경력이랑 이제 2018년 아시안 게임 그리고 2019년 프리미어 12 국가대표를 출전을 하면서 그리고 가장 최근 대회였죠. 이 대회에서 이제 60일이 추가가 됐어요. 그렇죠. 2020년 올림픽 본선 출전권을 획득하게 되면서 이제 기적적으로 7시즌을 어떻게 꾸역꾸역 맞춰서 이야. 네, 포스팅 시스템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또 이게 극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병역 특혜를 받는 경우에는 이제 해당 대회를 제외를 하는데 이제 김재환 선수는 상주 상무에서 뛰었거든요. 상무 피닉스죠. 상무 상무죠. 피닉스. 예. 상무 피닉스. 그래서 뛰었기 군필이군요. 때문에 군필이죠. 군필이기 때문에 그게 안 빠져서 이야. 그게 그대로 인정이 돼서 오. 7시즌을 채웠다고 합니다. 이야. 이것도 극적이에요. 그러네요. 오. 근데 평가는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게 이런 표현이 가장 많더라고요. 맨 땅의 헤딩이다. 그렇죠. 네, 어떻게 선수한테는 좀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지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요. 뭐 MLB 측도 이 갑작스러운 포스팅 시스템으로 인해서 데뷔를 못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는 거죠. 그렇죠, 김재환 그렇죠. 선수에 대한 데이터가 이게 사실 뭐 한국이나 일본에 상주하는 이제 데이터 그 스카우터들이 스카우터들, 네, 김재환을 알지만 이제 사실 그 윗선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스카우트들이 뭐 추천을 한다고 그게 바로 되는 게 이제 아니니까. 이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사실 뭐 실무진 마음엔 들었는데 이제 임원진 마음에 들어야지 이적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 과정들이 김재환은 없었다. 아. 사실 그 이전에 강정호 선수와 박병호 선수는 이제 넥센에서 그 당시 넥센이었죠. 스카우트들이 이제 불러 모았다고 해요. 우리 선수 맞아요. 봐라. 어. 근데 김재환 선수는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이 정말 맨땅으로 와. 그냥 나 나갈 거예요. 포스팅 시스템 신청했어요. 나 봐주세요. 이러면 좀 더 불리한 상황이죠. 이야, 어떻게 봐야 되죠? 그러면 유튜브로 봐야 되나요? 김재환 선수를 어떻게? 그러게요. 저도 네. 자세한 그 스카우트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음. 근데 뭐 결과적으로 좋았으면 좋겠고 네네. 그리고 또 안 좋은 점이 또 이번 시즌에 또 부진했어요. 홈런이 급감했죠. 네. 진짜. 네.
이제 16년부터 18년도까지 3년 동안 평균적으로 39홈런을 쳤었는데 이번 시즌은 15개 완전히 뭐 완전히 와. 줄어들었죠. 네. 전년에는 이제 44개를 쳤어요. 맞아요. 예. 근데 29개나 줄어든 예, 거잖아요. 거의 30개가 줄었죠. 예. 엄청난 차이죠. 아유, 30개면. 비교가 안 시기가 되죠.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이제 아쉽네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제 네. KBO에서 공인구의 반발력을 또 줄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체 홈런도 1756개에서 1014개. 확 줄었어요. 오, 네, 엄청 줄었네요. 700여 개가 줄었기 때문에 근데 또 안 좋은 점이 미네소타에서 뛰었던 박병호 선수가 이번 시즌에 또 잘 쳤네. 그렇죠. 33홈런. 아, 그러네. 네. 그렇다 보니까 미국 현지에서도 박병호보다 홈런 개수가 모자란 김재환인데 이게 이적이 될 수 있냐 이런 의문부호가 생기더라고요. 네. 아 이번 시즌에 잘했으면 어떻게 될지 몰랐을 텐데 이번 시즌 성적이 이 포스팅 시스템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 네, 준비된 게 있으니까요. 뭐 MLB에 도전했던 이제 한국인 타자들은 투수보다는 좀 더 어려웠던 것이 좀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15시즌 끝나고 롯데 손아섭, 황재균 선수가 포스팅 시스템에 도전을 했지만 한 건도 입찰이 없었고요. 아, 가슴 아파. 네. 태곤 씨가 유독 더 아파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또 황재균 선수는 이제 그 다음 시즌이죠. FA 자격으로 그렇죠, 그렇죠. 샌프란시스코와 스플릿 계약을 맺었었는데 마이너리그 생활을 하면서 더 많이 하면서 다시 국내에 복귀했고 하지만 성공 사례도 하나 있습니다. 강정호 선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피츠버그와 이제 약 500만 달러의 이적료, 4년 동안 1,600만 달러의 계약을 했습니다. 뭐 활약은 좋았지만 음주운전이 문제였죠. 네. 그렇죠. 아이고야.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무직 상태로 뭐 둥지를 찾고 있는데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음주운전은 더 이상 안 되겠죠. 맞습니다. 또 박병호 선수의 사례도 있었는데 15시즌이 끝나고 미네소타와 이제 1,285만 달러의 입찰액. 그러니까 포스팅 시스템으로는 가장 최고액으로 이제 입찰이 됐고 성적은 이제 2016년도에 홈런 12개를 기록했지만 이제 빠른 볼에 적응 못하면서 이제 국내로 복귀를 한 상황입니다. 박병호 선수는 너무 아쉬운 게 마지막 네. 시즌에 초반에 잘했어요. 맞아요. 스프링 캠프 때도 기록이 좋았는데 선수를 뽑아왔더니 아까 말씀하셨던 수뇌부가 바뀌는 바람에 맞아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안 갔죠. 이게 수뇌부도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겠네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포스팅 시스템은 30일간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2020년 1월 6일 오전 7시까지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한국 때문에- 시간으로 그렇죠. 네, 한국 시간이죠. 운명의 한 달이 김재환 선수 그리고 김광현 선수에게도 좋은 행운이 가득하게 바라겠습니다. 네. 부디 그렇습니다. 네. 태곤 씨는 김재환 선수의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태. 사태인가요? 제가 최근에 트위터 한글을 봤는데 네, 아무래도 김재환 선수가 안 좋은 그렇죠. 기억이 하나 있잖아요. 네네. 그거 관련해서 약간 디스를 한 게 있더라고요. 아마 그것도 발목을 하나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게 들어가겠죠. 그럼요. 그런 점. 당연하죠. 네. 들어가죠. 그래서 어쨌든 도전을 폄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도전은 네. 좋은 거예요. 예. 도전을 응원합니다. 네, 김재환 그리고- 선수의 두산이 너무 강해서 전 좀 나갔습니다. 근데 나가도 좀 잘할 것 나가라. 같은데? 나가도 잘할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라도 오케이. 네. 근데 또 나가는 반응에 대해서 두산 선수들은 내가 4번 하면 되겠다 이런 반응이 있더라고요. 와 부럽다. 네, 좋습니다. 김재환 선수의 도전을 응원하면서 저희도 다음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스토브리그 소식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KBO와 메이저리그의 스토브리그 소식 같이 준비해봤는데요. 이 두 FA 시장에 약간의 온도차가 느껴지긴 하는데요. 아무튼 이 소식을 호주스미남 알렉스 씨가 준비했습니다. 네, 온도차 정말 정확한 단어의 사용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KBO 시장 같은 경우는 완전히 얼어붙었죠. 추워요. 네. 그렇죠. 완전히 추운 게 사실 시즌 도중에 그 FA 상한제 80억 그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구단들이 투자하는 거에 인색하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그리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네. 사실 그 전만 해도 100억대가 넘는 FA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다 잘한 게 아니거든요. 다 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구단 입장에서는 큰 돈을 지불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네. 또 거기다가 마케팅이나 이런 쪽에서도 크게 성공을 못하고 있어요. KBO가. 그런 입장에서 구단이 계속해서 지갑을 열 수는 없기 때문에 선수들이 조금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몇몇 그래도 주요 선수들이 있죠. 주요 선수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 KBO 이적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선수 이 선수죠. 우리 쌍둥이 구단의 오지환 선수. 이 오지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초반에 이 에이전트 분이 뭔가 작전을 세웠는데 녹록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이 시작이 우리 차단장님이 시작을 하면서 네. 아 이것도 신의 한 수였던 게 언급하신 게 오지안을 데리고 가려면 최소 그 상대 구단이 50억은 준비를 해야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복선을 깔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아마 오지안한테 한 40억 정도 4년에 40억 정도 투자를 할 건데 데려가는 구단에서는 보상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억 정도 더 들 테니까 50억 여러 가지를 깐 거예요. 우리는 40억이 최대다. 데리고 가려면 데려가고 말려면 말아라. 그리고 에이전트한테도 이런 경고를 한 거죠. 네. 그런데 여기에 맞서서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언플을 했던 게 6억 떡밥이 나왔죠. 네. 아 6억이 아니고 6년. 6년. 우리는 6년 계약을 원한다. 근데 알고 보니까 6년만 요구한 게 아니라 6년에 100억 정도를 요구를 한 겁니다. 콩. 6년에 100억이요. 6년에 100억이죠. 그럼 연당 치면 16억 뭐 이 정도 되는데 역대 이런 계약이 사실 제 기억엔 한 건밖에 없었어요. 작년에 최정 선수가 네. 6년 최대 106억. 어. 그러니까 완전 프랜차이즈 스타로서 굳히겠다 이미지를 그렇죠, 이런 그렇죠. 생각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오지환 선수가 뭐 여러 가지 팬들로부터 뭐 좋은 얘기 나쁜 얘기 다 있지만 6년 100억 이 100억이라는 숫자의 상징성이 굉장합니다. 그렇죠. 안티 팬들을 자극하기 충분한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때 뭐 이렇게 여러 게시판이나 이런 데서 봤는데 이 에이전트 분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지고 뭔가 얘기를 했는데 네네. 이게 그렇게 썩 달가운 말이 아니었어요. 뭐 우리는 6년 요구를 했다 했는데 이게 음주한 후에 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좀 되게 감정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러다 보니까 안티 팬들을 계속 자극하면서 이야기가 막 나왔는데 결국은 이 LG 차단장님조차도 뭐 더 이상 협상은 없고 미국 이제 출장 다녀온 이후에 하겠다고 딱 먼저 선언을 하셨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오지환 선수가 구단의 백지 위임을 하겠다. 백지임이 정확히 무슨 말이죠? 구단의 뜻대로 따르겠다. 아, 사실 말을 F- 잘 듣겠다. 그렇죠. 말을 잘 듣겠다. 이 FA면 자기 권리인데 이 권리를 구단한테 이임을 한 겁니다.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차단장님 표정을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미소를 한끗 이제 잘 키웠군. 머금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마 미국 다녀오셔서 외국인 선수 상황이 정리되면은 오지환 선수와의 계약도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계약이 터지면 아마 연쇄적으로 추후 계약들이 몰려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그 다음으로 이제 롯데자이언츠의 우리 전준우 선수. 아하. 우리 이제 신촌 스미남이 아니죠? 신림 스미남. 신림 스미남이죠. 우리 신림 스미남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고 계실 텐데 일단 그 유명한 성 단장님의 더 프로세스. The process. 본인의 프로세스가 그렇죠. 있으시죠. 그래서 전준우 선수한테 일단 시장을 한번 알아보고 와라 이런 언급까지 나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전준우 선수가 나이가 있잖아요. 네. 나이가 있고 거기에다가 수비가 뭐 풀타임을 떴기 때문에 수비가 아주 나쁜 선수다 이렇게 말은 못하겠는데 수비를 장점으로 이야기하기는 조금 아쉬운 선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타 팀에서의 관심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것 같아요. 시장 내에서. 사실 시장이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한화 이글스가 관심을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뭐 말들이 나왔는데 정민철 단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관심 없다. 아직까지 이야기를 안 해봤고 네. 앞으로도 뭐 글쎄요 얘기할 일이 있을까요? 뭐 이런 류의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준우 선수는 4면 초과의 상황에서 이제 1루 수비까지 겸직을 하면서 뭔가 조금 활로를 찾으려고 하는데 글쎄요. 아직까지는 전준우 선수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는 구단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4면 초과에 계속해서 빠져들고 있는 상황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빅네임 이제 안치홍 김선빈 선수. 안치홍 선수는 뭐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기준이 50억이에요. 네. 그래서 구단은 50억보다 조금 적게 주려고 하고 선수는 더 많이 주려고 하는데 달라고 하는데 이 선수가 2014년 아시안 게임만 나갔으면 80억은 쉽게 받았을 거예요. 80억. 한 2년 3년 전에 FA를 이게 자격을 취득했었는데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김선빈 선수는 마이웨이를 선언했어요. 뭐 오지환이나 안치홍과 관계없이 내 적당한 뭐 나만의 그런 대우를 받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안 되죠. 시장 논리라는 게. 그럼요. 네, 아무래도 오지환 선수의 계약이 결정되고 나면은 현재 센터라인이 부족한 구단이 몇몇 눈에 띄죠. 네. 네. 특히 SK가 많이 생각이 되는데 기아와 SK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SK도 사실 지금 미온적이에요. 이 구단의 수뇌부도 크게 지갑을 열 생각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기아와 본인이 원하는 조건까지는 받지 못하지 않을까. 좀 아쉬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냉랭한 KBO 시장이죠. 네. 반면에 MLB는 지금 화끈 달아오르고 있어요. 네. 또 상대적이에요. 확실히 상대적인 게 네. 올해는 지금 거물급 선발 투수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시장에. 네.
근데 특 A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게릿 콜이나 어허. 스트라스버그 정도가 되는 거고 한국 팬들이 생각하기엔 류현진이 최고죠. 저도 사실은 류현진이 좋은 선수라는 걸 네. 당연히 알고 있는데 그 아무래도 파이어볼러가 아니라는 점에서 구단들이 생각하기에는 1선발급까지는 보지 않는 것 같아요. 네. 포스트 시즌에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급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이 류현진 선수와 굉장히 비슷한 커리어를 갖고 있고 같이 데뷔를 했어요. 같은 해에 데뷔를 했고 비슷한 커리어를 가진 잭 휠러 선수가 이 매치 출신이죠. 네. 필라델피아와 대박 계약에 성공했습니다. 5년에 1억 1,800만 달러.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 이 선수가 또 대박인 게 지금 1억 1,800만 달러인데 이거보다 큰 1억 2천만 달러를 시카고 화이트삭스에서 제안을 했는데 거절했어요. 오. 뭐 이유는 아내가 이 동부 뉴욕 뭐 뉴저지 이쪽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이나마 더 가까운 필라델피아를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유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잭 필러가 나간 상황에서 이 선수가 이제 기점이 될 겁니다. 비슷한 급의 선수들이. 이제 남은 게 류현진하고 범가너인데 아마 범가너는 장기 계약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5년 이상의 장기 계약. 근데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짧은 한 3년 정도의 계약을 노리게 된다면 연 한 2천만 불 이상의 연봉 오. 계약은 맺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지배적이고요. 참 스카포라스가 류현진 선수의 에이전트인데 천재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내세운 논리가 피칭 주행거리 이론이라는 겁니다. 네. 이게 뭐냐면 네. 투수의 어깨는 소모품이다. 던질 수 있는 그 기한이나 그런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참 상상을 뛰어넘는 게 류현진 선수가 부상을 당했잖아요. 잭 필러 네네. 선수도 뭐 어깨나 이쪽에 부상을 당했었는데 예전에는 부상을 당한 선수가 있으면 이 부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구성이 떨어진다 쪽으로 갔는데 이제 이번에 스카포라스가 내세우는 이론은 그 부상 기간 동안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깨가 소모되지 않았다. 와. 그래서 앞으로 더 던질 수가 있다. 오.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발상의 전환이네요. 발상의 전환이에요. 그렇죠. 먹히기 시작했어요.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맞는 소리 같기도 하고 맞아요. 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제 생각에는 미네소타 지금 선발이 필요하거든요. 네. 미네소타랑 그리고 구단주가 나서서 전력 상승을 이끌어내겠다라고 선언을 한 LA 에인절스 네. 그리고 친정팀인 LA 다저스 그리고 이제 뭐 21년 정도 이후를 노리는 뭐 그때 정도면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가 충분히 슈퍼스타급으로 선장을 하겠죠. 샌디에이고 정도 이 네 팀 정도가 불망에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박 터졌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요. 연 2천만 불 넘는. 와, 어마어마한 계약입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 류현진 선수의 대박 계약도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야구 스토브리그 소식은 저희 스미남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말씀해 주셨던 이 알렉스 씨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할까요? 호주로 떠나보겠습니다. 가시죠. 네, 그러니까 호주 ABL, 이 호주 프로야구죠. 호주 프로야구에서 한국인으로 구성된 팀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시나요? 이게 팀 이름이 질롱 코리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진 구단인지 이제는 신림동으로 평수를 넓혀 이사 가신 신림스미남 이태곤 씨가 준비했습니다. 네, 신림스미남입니다. 이 하계 스포츠 야구가 지금 끝났잖아요. 네. 저는 진짜 항상 이 겨울만에 야구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경기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하게 됐습니다. 오. 대한민국 선수들이 지금 이 시기에도 열심히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요. 전지훈련 말하는 건가? 아닙니다. 바로 아까 얘기했지만 호주에서 선수들이 게임을 뛰면서 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이 호주 프로야구는 현재 한창 시즌 중에 있습니다. 그럼 호주 리그에 대한민국 선수들이 용병으로 뛰고 있다 그런 말인가요? 아닙니다. 한국 선수들이 질롱 코리아라는 팀에서 이 팀이 90%가 한국 선수 라인업으로 팀을 구성해 경기를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팀 이름에도 코리아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정말 이름만큼 거의 그냥 한국 팀입니다. 한국 선수들이 주축으로 이루어진 이 질롱 코리아는 작년이죠. 2018년 봄에 창단됐고요. 2018년 9월 17일 날 창단 멤버를 모으기 위해 트라이아웃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호주 리그의 7번째로 소속되어 빅토리아주의 질롱이란 도시에서 연고를 두고 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릇 프로라 하면 연봉을 받고 그 돈에 맞는 활약을 하는 게 프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질롱 코리아는 조금 다릅니다. 국내나 큰 리그에서 더 이상 눈에 들지 못해서 쫓겨났지만 아직 야구를 하고 싶은 선수들이나 약간 상황상 자신의 기량을 겨울에도 체크해보고 싶어서 리그를 뛰고 싶은 선수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선수들에게 연봉을 주고 대우를 하진 않고요. 질롱 네. 코리아가 연봉은 지급하지 않고 숙식만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그들의 희망을 이어주는 교육리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개념에서 창단된 구단이고 이거 뭔가 돈을 못 벌어도 야구를 하고 싶은 이 선수들의 열정 아, 그렇습니다. 이 효주에도 전달되고 있다고 네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야구 미생들이네요. 아 그렇죠.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렇- 숙식만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 이번 시즌 질롱 코리아는 어떤 선수들인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감독은 그램 로이드라는 감독으로 이 메이저리그 출신이라고 하네요. 메이저리그에서 투수 경험이 있는 호주 출신 감독이라고 하고요. 코치를 보시면 현 롯데에서도 코치로 활약하고 임경환 코치, 또 김태환 코치, 네. 임훈 코치, 뭐 딱 봐도 익숙한 이름이죠. 뭐 외국인의 뭐 켈리 지블런이라는 코치도 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고요. 네. 투수 부분입니다. 선수들 라인을 보면 투수는 노경은, 아우. 박종무, 이인복, 정태승 이렇게 롯데 소속의 선수가 있고요. 네. 신효승, 양기현, 김인범, 이찬석 이상 키움 히어로즈, 한화의 박주홍, SK 허민혁 선수가 이 최근 방출을 당한 또 박정배 선수가 있습니다. 뭐 호주 선수 중에는 코너 휴즈라고 혼자 투수 호주 선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또 야수에 누가 있을까요? 먼저 포수부터 보죠. 키움의 출신 주성원, 배현호, 그리고 LG의 박재호라는 선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내야수 부분에 롯데의 전병우, 김대륙, 그 다음 피츠버그 싱글레이 소속의 배지환, 키움의 임지혈, 김주형, 그 다음은 호주의 코비 그린할즈라는 선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외야수죠. LG의 홍창기, 99년생 이재원입니다. 이재원 선수가 있고요. 네. 롯데의 허일, 고승민, 그리고 키움의 추재현, 송우현 이렇게 총 선수들이 팀을 이뤄 활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KBO 1부 리그에서 활약했던 선수들이 많이 보이죠. 익숙한 네. 이름도 많죠. 특히 이 노경은 선수 또 제가 롯데 아니겠습니까? 역시 미아였죠. 그렇죠. 아, 네. 그렇죠. 예, 이번에 계약을 했죠. 네. 근데 최근 그쵸 롯데 다시 합류하면서 자신의 기량을 점검하며 이제 롯데 선발의 한 축을 담당하기 그러니까 예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현역 선수들이 전부 구성돼 팀이 은근 단단해 보이지만 네.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녹록지 않았습니다. 뭐 이재곤, 뭐 김진우, 최준석 등 한때 KBO에서 날았던 선수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슈가 됐고 이 선수들이 호주리그 막 학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학살 당했죠. 근데 작년 성적이 7승 33패. 어이구야. 그냥 뭐 난리였습니다. 신승 33패요. 네. 네, 그러다 보니 뭐 국내 방출 선수나 미지명 선수 그리고 뭐 독립리그 출신 선수, 싱글A 출신 선수들은 호주 리그도 못 미친다. 뭐 이런 평이 많았죠. 네. 아하. 또 이 질롱 선수들은 그럼 어떻게 야구를 하고 있는지 한번 봤습니다, 제가. 네. 일단 교육 리그인 만큼 선수들이 실험적인 행보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투수들은 뭐 구종 실험을 한다거나 야수들은 여러 포지션을 소화해 본다거나 하는 실험적인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 국내 리그처럼 긴장감이 조금은 떨어지는 게 사실이지만 이 현역 프로 선수들이 구성된 만큼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겨울에 자신이 좋아하는 팀 선수들이 겨울에도 활약하는 것을 본다는 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특히 저는 갈매기로서 롯데 선수들이 좀 많더라고요. 진롱에 네, 그러네요. 선수들이 많아서 보는 재미가 저는 또 쏠쏠했습니다. 또 최근 노경원 선수가 등판해서 막 너클볼도 던지고 이러더라고요. 약간 너클볼 맞아요. 저도 봤는데 네. 체인지업 류의 공은 맞아요. 그쵸. 공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포수가 갑자기 응? 이렇게 잡더라고요. 움직임이 이상했어요. 그쵸. 예. 이거 국내에서도 좀 잘 활용해서 롯데 화이팅. 네, 또 이러한 진롱의 경기는 국내 프로야구 시간과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녁 6시 반 또는 7시에 시작하고 주말에는 또 우리나라처럼 유동적으로 뭐 12시, 1시, 4시 이렇게 오후에 유동적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이슈가 좀 됐다 보니까 우리나라 한 채널에서도 MBC 스포츠 플러스죠. 이 중계를 전 경기를 다 해준다고 하니 야구 팬들의 겨울에 야구 욕구를 채워주게 됐습니다. 네. 이 또 호주 프로야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보자면 네. 북부리그, 남부리그로 각 4개 팀이 지구에 있습니다. 이 질롱은 남부리그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요. 현재 5승 7패로 최하위에 있습니다만 아직 시즌 초반인 만큼 순위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작년에 초란 출발이면 솔직히 벌써 5승이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작년에는 조금 선수들의 층이 약간 얇았지만 올해는 대한민국 선수들 현역으로 다 구성되는 만큼 좀 더 나은 성적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네. 대한민국 현재 날씨가 엄청 춥잖아요. 그렇죠. 더운 날씨에 호주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우리 선수들이 기량을 올려서 또
특히 롯데 선수들 네 국내에 돌아와서 멋진 활약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노경은 화이팅. 네, 좋습니다. 호주가 요즘 날씨가 어때요? 이맘때쯤에? 한국이랑 정 반대죠. 네. 이제 한여름으로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덥습니다. 네, 그래서 딱 반대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야구하기 그 정말 아이들 좋아요. 그게 생각나요. 그 산타 할아버지가 반팔티 입고 산타 할아버지 수영복 입고 다닙니다. 호주에서. 재밌네요. 네. 그래서 혹시 그 ABL에 대해서 호주 수미남 알렉스 씨가 호주에 계실 때는 어땠나요? 전혀 몰랐고요. 어. 호주 리그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도 호주에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프로리그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세미 프로리그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야구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투자를 하면서 약간 프로리그 비슷하게 조직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현지인들의 관심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한국이나 일본 이쪽에서 뛰는 선수들이 윈터리그 개념으로 중남미나 대만을 가는 대신에 이 호주로 와서 기량을 닦기에는 정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시차가 2시간 차이 나요. 서머타임이 2시간. 시작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국 시간보다 2시간 정도 앞당겨서 생각하셔야 돼요. 어. 주말 경기 12시에 시작할 겁니다. 우리 시간으로. 맞습니다. 그게 팁입니다. 역시 이 현지에서 계셨던 분이 좋은 꿀팁을 주셨어요. 호자랄. 저는 이 질롱 코리아에서 하나 생각나는 게 작년 감독이 구대성 맞아요. 그렇죠, 구대성 그렇죠. 감독이었죠.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직접 선수 맞아요. 등록해서 뛴 플레잉 적 있죠. 코치였어요. 구대성 감독은 호주에서 한 6년 뛰었어요. 그렇죠. 네, 은퇴하고도 가서 쭉 뛰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시드니였나요? 네, 시드니에서 뛰었어요. 네. 그래서 그 느낌이 아주 새록새록해요. 본인이 직접 나와서 답답하면 내가 던질게. 맞아요. 그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엄청난 1이닝 선수죠. 무실점으로 한번 막은 적이 있대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질롱 코리아 선수들의 멋진 활약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야구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번에는 축구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주말 새벽에 엄청난 골 장면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카톡방에 정말 레전드. 덜덜덜덜덜 연발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자다 깼어요. 네, 바로 그 장면입니다. 고척동 수미남 이승준 씨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원더골이 있었죠. 네. 70m 드리블을 다 하고 나온다. 나서 벌리 수비수들 거의 뭐 7명, 6명, 7명을 다 제치고 나서 침착한 마무리까지. 정말 그때 당시만 생각하면 저도 소름이 돋는데 국뽕. 와, 제가 사실 그때 치킨을 먹고 있었거든요. 아, 네. 치킨뼈를 이렇게 담아 놓잖아요. 네. 근데 저도 모르게 일어서다가 치킨뼈가 다 사방으로 흩어져서 네. 한참 뒤에 이렇게 주섬주섬 줬다가 내가 뭐 했나. 근데 그 정도로 정말 깜짝 놀랄만한 어마어마한 골이었다. 골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제 16라운드 벌리와의 경기에서 이제 이 경기에서 그 원더골을 포함해서 도움까지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최우수 점수 MOM에 포함이 됐고 그리고 BBC 선정 2주의 베스트 11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말 이번 시즌 좀 말이 많았어요. 무리뉴 감독이 새롭게 부임을 하면서 포지션이 이제 윙백 아니냐, 맞아요. 이제 수비를 더 많이 한 게 아니냐, 이제 국내 팬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정말 완벽한 모습, 도움까지 많이 기록을 하고 단독 2위. 내가 공격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무리뉴 감독에게. 완성형 공격수다. 네. 그리고 정말 진짜 원더골입니다. 아. 무슨 슛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뭐, 다 나온나 슛. 다 나온나? 뭐 장거리 질주 슈퍼골 뭐 이런 것도 막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네. 이제 이런 골을 넣다 보니까 이전의 스타들이죠. 뭐 이런 골을 많이 넣었던 뭐 호나우드, 마라도나 이런 전설적인 선수들과 비교가 되고 있는데 이제 BBC 크룩 해설위원은 이제 조지 웨아를 또 언급을 했어요. 네. 이제 현재는 라이베리아 대통령이기도 한데 이제 그라운드 끝에서 끝까지 달리면서 수비수 한 무더기를 떨쳐낸 골은 이제 라이베리아 대통령이 마지막이다. 또 이름을 언급 안 하고 라이베리아 라이베리아는- 대통령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굉장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명사로. 그렇죠. 와 축구 선수가 대통령도 하군요. 이제 조지 웨아가 96년도죠. AC 밀란 소속일 때 베로나를 상대로 이제 82m, 공식적으로는 82m인데 사실 저희가 오기 전에 봤잖아요. 그렇죠. 봤죠. 한번 걸렸어요. 뭔가 손흥민 선수와는 다른 저는 좀 애매했어요. 한번 걸렸어요. 그 시원한 맛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아요. 이제 하프라인 부근에서 조금은 주춤거리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계속 스프린트를 했죠. 그렇죠. 끝까지 정말 쉬지 않고. 다리가 안 보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여러 매체들에서 이제 광고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 한 스포츠 업체에서는 이제 손나우드 티셔츠를 판매했다고 해요. 빠르다. 뭐 문구 아래 80yards in 12 seconds. 12초 안에 80야드를 달려갔다. 실제로 무리뉴 감독이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죠. 그렇죠. 손나우도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같았다 또 이러면서. 이렇게 흐름을 잘 타야 되나 봐요. 네. 28달러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28달러요. 네. 빠르다. 네. 이제 손흥민 선수가 기록들이 또 많이 세웠는데 네.
지난해 11월이죠. 첼시전에서 비슷한 골을 또 터뜨렸잖아요. 아, 첼시전에서. 조르지뉴를 네, 조르지뉴를 완벽하게 벗겨내고 다비드 루이스까지 완벽하게 벗겨내고. 왼발 슛! 그렇죠. 기가 막혔죠. 그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달의 골을 수상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정말 유력해 보이고요. 네. 더 나아가서 이제 푸스카스상까지 유력한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푸스카스상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피파에서 이제 한 시즌 동안 가장 눈부신 골이죠. 골을 터뜨린 선수에게 수여하는 상인데 뭐 올해의 골이다. 뭐 이번 달의 골, 뭐 피파 전 세계에서 주는 올해의 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엔 누가 받았죠? 작년에는 2018년도죠. 네. 모하메드 살라가 받았습니다. 사실 그 골이 좀 말이 말이 많았어요. 많았죠. 애매해요. 애매해요. 더 멋있는 슛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뭐 네. 가레스 베일의 오버헤드킥.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그 그게 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죠. 맞아요. 심지어 중요한 경기에서 터뜨렸잖아요. 그래서 그 골이 받을 줄 알았는데 받지 못했고 역대 푸스카스상 수상자를 보면 이제 2009년도부터 수상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초대는 이제 나이강두. 그렇죠. 강두님. 네. 그렇죠. 그리고 생각나는 골을 몇 개 얘기해 보자면 11년도에는 그 네이마르가 브라질 리그에서 선수들을 거의 한 3명 농락하면서 개인기로 완벽하게 만든 골이 그거 있어요. 봤어요. 네. 그리고 13년도에는 태권도 이브라이모비치. 태권도 그거 멀리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골이죠. 맞아요. 예. 예측을 한 다음에 거의 오버헤드킥도 아니고 이거는 뭐 날라차기인가요? 진짜 그럼요. 태권도. 네, 진짜 말 그대로 맞아요. 태권도를 보여줬고 또 생각나는 건 17년도는 올리비에 지루 전갈. 사실 그건 전 세레머니가 더 기억이 나요. 그리고 욕을 뒤지게 많이 먹었던 거죠. 아스날 출신의 선수가 지금 동점을 만들고 이기는 역전골도 아니고 세레머니를 하고 있는 맞아요. 그때 당시에 골도 멋있었는데 욕을 더 많이 먹었던 그런 올리비에 지루였습니다. 네. 정말 엄청난 골이었기 때문에 올 시즌 끝나고 이제 푸스카스상을 정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후보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맞아요. 정말 보고 영광인데. 싶어요. 네. 네. 이번에 좀 유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단했어요. 정말로. 네, 진짜. 네. 그래서 제가 같은 시기에 퍼진 골 중에 수아레즈 골도 보여드렸잖아요. 사실 그 골도 멋있긴 했어요. 그거 어떻게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쵸. 진짜. 그것도 되게 저도 오다가 기사를 봤었는데 네덜란드 언론에서는 그 골이 더 멋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네, 그런데 또 어시스트가 또 네덜란드 선수였고 수아레즈도 그러니까. 아약스 출신이니까 대용이었군요. 했는데 그 내뽕만 빼면 내뽕. 네. 내뽕만 내뽕. 빼면 이제 손흥민이 누가 봐도 무조건이죠. 그럼요.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죠. 국뽕을 빼고 그렇죠. 네. 푸스카스상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꼭 상을 들어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K리그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K리그 시상식은 끝났지만 승격이냐 강등이냐를 결정지을 최후의 매치가 남아 있었죠. 바로 경남과 부산의 경기였습니다. 사실 저번 주에 이 창원과 부산 사이에서 갈등을 그렇죠. 좀 하셨던 분이죠. 우리 네. 신림스미나 이태곤 씨가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어제죠. K리그가 이제 진짜 끝이 났습니다. 경남과 부산의 멸망전을 끝으로 2019 K리그가 마무리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산이 내년부터 K리그 1에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선 이 승강전이라고 하죠. 1차전, 2차전을 나뉘어서 두 경기가 치러졌는데요. 1차전 부산의 홈에선 두 팀이 0대0 무승부로 경기를 끝마쳤습니다. 이 승강전은 서로의 홈에서 한 번씩 경기를 나눠서 치르게 되는데요. 1차전에서 홈인데도 불구하고 득점을 못 만들어낸 부산이 불리하지 않나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경남은 또 홈팀의 응원이 뜨겁거든요. 네. 네, 그렇게 1차전을 뒤로 어제 2차전이 치러졌죠. 전반전은 1차전의 연장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약간 두 팀 다 크게 위협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못하면서 0대0으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경기를 다 봤는데 또 0대0 나오나 이 생각을 했었어요. 또 근데 후반이 시작되고 또 76분이었죠. 네.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월드컵입니다. 네. 스웨덴전입니다. 장현수 아. 그 장면이랑 약간 복붙이었어요, 거의. 네. 양팔이 자유로웠던. 네. 이 부산의 디에고가 이제 공간 패스를 받고 박스 안쪽에서 컷백 땅볼 크로스를 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선수가 슬라이딩 태클을 했는데 진짜 그 장면이랑 똑같았습니다. 공이 팔에 걸리고 말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서 진짜 너무 그 장면이랑 똑같아가지고 소름이 돋았네요. 네, 아무튼. 근데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팔은 이제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저는 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슬라이딩을 하는 장면이었고 보통 이제 팔을 땅을 쓸면서 이제 그렇죠, 제팅을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장현수 선수는 그냥 만세. 만세였죠. 네, 거의 네. 그렇죠. 만세였죠. 혹시나 이재명 선수가 섭섭해할까 아, 봐. 오케이, 네. 오케이. 좋은 커버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PK를 얻은 부산이 호물로 선수를 키커로 내세웠는데요. 왼발 슈팅이 뭐 그냥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선취골을 뽑아냈고 이 또 원정에서의 선취골이라 경남에겐 정말 뼈아픈 실점이었죠. 네. 심지어 주도하고 있었거든 경기를. 그렇죠. 점유율도 높았고 슈팅 횟수도 훨씬 많은데 약간 아쉬운 페널티킥 하나로 경기를 완전히 분위기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두 골이 필요하지 그쵸. 상황이죠. 원정 득점룰에 의해서 경남이 이제 두 골을 넣어야지 잔류가 가능한 상황인데 한 네. 골도 힘든데. 그죠. 한 골도 두 힘든데 골은 진짜 막막합니다. 진짜 경기를 보면 알겠지만. 저는 그때까지 골이 안 들어갈 줄 네,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저도요. 네. 그러다 보니 경남이 이제 급해진 거죠. 수비를 거의 두지 않고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막 문을 두드렸어요. 크로스 위주로 막 해서 제리치를 이용한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는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네, 부산의 벽을 뚫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오히려 후반 인저리 타임이었죠. 추가 시간에 한 헤딩골을 하나 더 얻어맞으면서 노보트니의 쐐기골로 부산이 2대0으로 최종적으로 승리를 하며 1군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야. 이 또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호물러 선수가 마 이게 부산이다. 아, 아유, 근데 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거 한국말로 했다고요? 네, 한국 오. 외국인이 사투리도 막 심지어 사투리였죠. 그쵸. 너무 신기해가지고 오. 야 이게 찐 부산이구나. 음. 정말 부산의 승격 축하드립니다. 네. 재밌었어요. 음. 그 이제 이렇게 부산은 이제 누구랑 같이 올라갔죠? 광주죠. 광주죠. 네. 광주와 함께 내년에 K리그 1에서 활약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광주는 그럼 어떤 팀인가? 제가 그래 살펴봤는데 재밌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네. 이 김병래 남구청장 이 분이 광주 FC를 이제 적극 지원하겠다고 기사가 엄청 많이 났었더라고요. 네. 즉 현실적인 지원 뭐겠습니까? 선수 사주겠다. 네, 선수 사줘야죠. 그렇죠. 사실 이 광주가 펠리페 선수를 비롯해서 딱히 그렇게 큰 슈퍼스타가 없었어요. 뭐 나상호 선수 정도 있었지만 최근에 빠져나갔었고 그래서 이 남구청장님의 지원을 앞으로 지켜보는 것도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그 다음에 좀 재밌는 건 부산의 이제 조덕재 감독이죠. 2015년에도 승격을 한 적이 있어요. 수원 FC 감독으로서 이제 뭐 승격을 2번이나 했으니까 이제 승격 감독이라고 해서 약간 좀 이슈가 또 됐었는데요. 재밌는 게 2015년 승격 당시 수원 FC가 누구를 이겼냐면 부산을 깨고 올라갔습니다. 오. 그런 운명이. 그렇죠. 근데 이젠 그 부산을 승격시켰네요. 네. 담례인가요? 대단합니다. 또 이 두 팀 모두 승격한 만큼 이제 선수단의 재편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남구청장님의 보조로 인해서 광주는 업데이트가 아마 많이 될 거라고 많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딱히 전력이 약하다기보다는 선수층이 두텁지가 않아서 좀 용병 보강이나 이런 쪽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고 네. 부산은 수비랑 골키퍼가 약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호물로 선수 워낙 기량 좋고 뭐 국대 출신 김문환, 뭐 이정협 막 슈퍼스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쪽은 뭐 괜찮다 있는데 수비랑 골키퍼가 약해서 이 부분만 보완을 하면은 부산도 뭐 내년에 K리그 잔류 충분히 할 수 또 대기업 팀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아이파크 아니겠습니까? 이런 건 보면은 부산이랑 광주 내년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K리그 1에서도. 네, 제가 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5년 만에 올라왔는데 그렇죠. 3년 연속으로 승강피오를 치렀어요. 맞아, 계속 했어요. 계속. 네. 그냥 콩라인 이런 느낌. 그렇죠. 팬들이 얼마나 그쵸. 정말 애가 탔을까요? 맞아요. 그게 참 그래서 어쨌든 올라왔고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K리그 2에서 그냥 압도적이었더라고요. 그냥 씹었죠. 네, 맞습니다. 뭐 그냥 뭐 시즌 최다 승점 뭐 이런 거 다 달성했어요. 그냥 그래서 아마 두 팀 다 아마 다음 시즌 뭐 그리 이렇게 약하진 않을 것 같아요.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지금까지 K리그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저번 주에 이야기 나눴던 전북의 극적인 우승과 함께 올 시즌 팬들의 이목이 늘어나서일까요? 유난히 극장 승부도 많았고 눈에 띄는 선수들도 좀 늘어난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실제로 올 시즌 최다 관중이자 최초로 평균 관중수가 8,000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전년도 5,445명이 평균이었는데 뭐 47%나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최고 인기 종목이 야구가 평균 1,119명이라고 하거든요. 많이 2,000명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야구가 줄고 축구는 엄청 늘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K리그의 떡상 앞으로도
기대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구가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야구 각성해야 돼요. KBO도 그렇고. 누가 가요 그거. 그렇죠. 재미도 없고. 참 이게 농구도 그래도 KBO도 많이 그렇죠. 올라왔고요. 네, 야구가 그러네요. 이게 팬서비스 잘해야 파이는 됩니다. 똑같은데 점점 나눠 먹기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팬 서비스를 잘해야 돼요. 야구도. 아, 축구 아. 선수들 얼마나 잘해요. 농구 네. 남일 같지 않습니다. 할 얘기 참 많아요. 근데 좋은 거는 참 그분들이 다 저희 스미남의 예비 청취자분들입니다. 하하. 어쨌든 스포츠를 좋아하시면은 아, 네, 그렇죠, 들으시면 그렇죠.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인기팀은 롯데가 잘해야 됩니다. 아, 기승전 롯데. 기승전 롯데. 아, 근데 기승전 롯데가 부산. 잘하면 확실히 늘어날 네, 것 같긴 팩트예요. 해요. 예, 네. 워낙 팬들이 많아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K리그로 승격한 두 팀, 어찌 보면은 좀 대도시 팀들이기 때문에 또 좋은 지원과에서 제2의 대구처럼의 열풍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내년에 이번 더 많았으면 시즌은 좋겠어요. 롯데보다 부산 아이파크가 더 잘하면 어떡해요? 그래도 저는 마음속에 이 한 칸을 덜어낼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팀의 다음 시즌 좋은 활약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축구 소식입니다. 바로 내일부터죠. 12월 10일부터 18일까지 부산광역시에서 2019 동아시안컵이 열립니다. 대한민국, 중국, 일본, 홍콩이 참가하는 이 대회의 프리뷰를 호주 스미남 알렉스 씨가 준비했습니다. 야, 확실히 지금 A매치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동아시안컵은 팬들의 그 관심 속에서 좀 멀어진 대회일 수도 있는데요. 맞아요. 그래도 참 뭐라 할까요? 그 기본적인 전력 상승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대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남자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벤투 감독이 과연 첫 우승을 달성할 수 있을지가 주된 관심사고요. 선수 명단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주로 이제 시즌이 끝난 K리그와 J리그 그리고 C리그 선수들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저는 이 중에서 가장 눈여겨보는 선수가 MLS죠. 미국 리그를 끝내고 온 황인범 선수의 활약이 어떨까. 아하. 이 선수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 아시안 게임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 맞아요. 펼쳤죠. 그 이후에 이제 A매치에도 데뷔하고 있었는데 사실 아쉬웠잖아요. 벤투호에서는. 그렇죠. 벤투호의 황태자였는데 왜 황태자인지 잘 모를 정도의 그런 플레이가 있었는데 음. 이번에는 아무래도 국내 선수들 위주로 경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서 앞으로 진정한 황태자가 됐으면 좋겠고요. 맞습니다. 이 남자부 8회째 대회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가장 많은 우승을 차지했어요. 4번 우승을 차지했는데 재밌는 게 한국에서 열렸던 지난 두 차례 대회에서 한 번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예, 홈에서 승리가 없다고요? 홈에서 승리조차 못했어요. 우승이 아니라 승리조차 못했어요. 이야. 띠용. 두 대회 모두 2무 1패로 뭐 굉장히 보잘것없는 네.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과연 이번 대회에서 1승을 차지할 수 있을까? 거둘 수 있을까? 허허. 관심사고요. 현재까지 지금 이 대회에서 한국 대표팀이 2연패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유일한 연패입니다. 유일한 연속 우승인데 어이구. 과연 3연패까지 달성할 수 있을지. 음. 3연패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1승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1승을 해야죠. 1승을 해야 되고 아. 경기 일정 살펴드리면요. 남자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전 경기가 다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펼쳐지고요. 시간도 좋아요. 저녁 7시 반입니다. 딱 아하, 축구 보기 치킨 좋은 타임. 시간이네요. 치킨 그래서 타임이네요. 치킨 하나 딱 아마 치킨이 학살당하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계 방송사는 MBN인 것 같아요. 채널 MBN. 그래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분이 네. 캐스터를 하고 어떤 분이 해설을 궁금하네요. 할지 한 번도 전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네요. 얼마 전 월드컵 예선은 TV조선에서 했었나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MBN은 과연 누가 하실지 굉장히 공고 나오나요? 궁금합니다. 아유, 공고 나오나요? 지켜주십시오. 자, 그렇게 남자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요. 여자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여자부에 조금 더 관심이 가는 게 네. 이 콜린 벨 감독이 선임이 되고 나서 데뷔하는 그런 대회가 되기 때문에 네. 어떤 모습을 보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맷 로스라고 하는 호주인 코치가 선임이 됐는데 네. 이번 대회에는 참가를 안 합니다. 어. 이 비자 문제 때문에 내년 2월 올림픽 최종 예선부터 합류를 하게 되는데요. 아. 그래서 이제 콜린 벨 감독의 이제 뭐 전략, 전술 어떻게 대회 경기를 이끌어 나가는지 굉장히 많은 포커스가 잡혀 있을 것 같고요. 남자 팀과는 다르게 여자 경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동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첫 경기는 내일 중국과의 경기인데 시간이 좀 애매해요. 4시 15분입니다. 구덕 운동장에서 첫 번째 네네. 경기를 펼치고요. 그리고 닷새 뒤인 15일에 대만과의 경기가 역시 같은 시간이 4시 15분. 근데 경기장은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으로 또 이동을 합니다. 사실 이 15일 경기가 북한과의 경기였죠, 원래. 아. 네, 근데 맞아요. 북한 팀이 언론에 공개되기로는 10월 중순, 10월 말쯤에 갑작스럽게 참가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는데 실제로는 9월 중순쯤에 미리 말을 하기는 했대요.
뭐 때문인지는 그렇습니까? 모르겠는데 네. 근데 좀 석연치 않죠. 음. 그래서 대만과의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고 마지막 경기는 17일 일본과의 경기가 7시 반 다시 구덕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세 경기가 펼쳐지는데 여자분은 7회째 대회입니다. 7회째 대회인데 그전 6번을 공평하게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이 두 차례씩 나눠 먹었어요. 그래서 과연 뭐 뻔하죠. 이 세 팀 중에 한 팀이 우승을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과연 세 번째 우승을 먼저 차지하느냐 굉장히 큰 관심사가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 여자부 경기 중에서도 그러니까 뭐니 해도 한국 대표팀의 이 장슬기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최근에 장슬기 선수가 최근에 한국인 선수 사상 4번째로 유럽 진출을 확정을 지었죠. 근데 앞서 있었던 3명 선수 같은 경우에는 다 잉글랜드로 그렇죠, 진출을 그렇죠. 한 반면에 장슬기 선수 에스파냐. 이름만 들어도 음. 약간 설레요. 마드리드. 야. 마드리드 페메니노라는 구단에 입단을 했어요. 이 네. 스페인 리그에 입단을 했기 때문에 한국 리그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 A매치 경기가 되겠죠. 과연 장슬기 선수가 어떤 활약을 펼쳐줄지 큰 기대가 됩니다. 네. 홍준 씨는 한번 이 시즌을 지켜보셨을 때 장슬기 선수 어떻게 보셨나요? 그냥 압도적이에요. 아, 그냥 그렇군요. 어느 포지션에 서나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고 사실 외국인 선수 용병 몇 선수를 제외하고는 장슬기 선수와 비견될 선수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즌 기록만 살펴봐도 뭐 엄청난 기록이죠. 그러니까 앞서 유럽에 진출한 선수들이 대부분 공격 위주의 그렇죠. 선수들인데 어떤 뭐 기사를 보면 최초의 수비수가 유럽을 진출했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저는 장슬기 선수 경기를 몇 번 봤거든요. 네. 장슬기 선수를 그냥 수비수로 그렇게 수비수라는 한 쉽지 않죠. 단어로 정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멀티플레이어이기 때문에 또 이 선수 워낙 또 이 이력이 화려하잖아요. 우리 2010년에 17세 이하 대표팀 월드컵 우승할 때 멤버이기도 했고 네네. 그 이후에도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선수이기 때문에 스페인에서도 대박 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이렇게 대한민국 남녀 대표팀의 동아시안컵 우승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네요. 빨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구 소식입니다. 먼저 KBL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휴식기 이후에 새롭게 합류한 외국인 선수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두 외국인 선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왕 출신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왕 출신? 네, 이 소식을 고척동수미남 이승준 씨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새롭게 합류한 외국인 두 선수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 왕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소개를 해드릴 왕은 NBA 신인 왕 출신 와, 모비스의 오카포입니다. 그런 선수가 KBL에 그러니까요. 와, 진짜 2004년도에 NBA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2순위로 샬럿에 데뷔를 했었고 역대 KBL 무대로 온 외국인 선수 중에는 가장 스펙이 좋은 선수가 아닌가. 화려하죠 진짜. 네. 싶습니다. 이전에는 94년도에 전체 6순위 선수가 있었다고 해요. 전주 KCC에 쉐런 라이트 선수가 있었는데 전체 2순위면 정말 높은 거죠. 그렇죠. 이제 2004년도 그리고 2005년도 시즌에 NBA 신인왕 출신인데 누구를 제치고 신인왕을 받았느냐? 네. 드와이트 하워드를 제치고 신인왕을 맞아요. 수상합니다. 와. 네, 어마어마한데요. 하워드를 제치고 하워드를 제치고 받았어요. 와. 뭐 데뷔 이후에 5시즌 연속으로 이제 득점과 리바운드에서 더블 더블을 평균적으로 기록을 했고 네. 이제 데뷔하자마자 이제 정상급 빅맨으로 활약을 했는데 득점력은 조금 아쉬워요. 뭐 뛰어나지 않았지만 통산 평균 블록이 1.6개 그리고 와우. 수비력만큼은 정말 NBA 탑급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은 선수였습니다. 네. 모비스가 윌리엄스의 대체 외국인 선수로 영입을 했고 이제 모비스는 수비를 또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팀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지학 감독은 나이도 있고 수비적인 역할을 좀 맡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시즌 KG 시전에서 이제 데뷔를 했습니다. 네. 17분 29초를 소화를 하면서 11득점 12리바운드 더블 더블을 가볍게 기록을 했고 다만 팀이 패배해서 좀 아쉬움을 남겼죠. 네. 뭐 사실 제가 봤는데 공격적인 면에서는 좀 공이 아직 안 붙는다. 선수들이랑 좀 호흡이 안 맞는 부분이 그럴 있었는데 수밖에 없죠. 수비는 뭐 워낙 완벽하더라고요. 네, 네. 수비는 뭐. 근데 조금 운동을 쉰 느낌은 있어요. 나이도 38살이고. 맞아요. 워낙 또 BQ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런 평가가 많더라고요.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왕이 있죠. 그렇죠. 네. 이제 KBL 득점왕 출신입니다. 전자랜드의 길렘 워터 선수가 있는데 2015-16 시즌 창원 LG에서 뛰면서 평균 26.2득점으로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와. 그때 농구 보러 많이 갔었는데. 그때는 정말 엄청난 득점력을 그럼요. 보여줬었는데 사실 이 선수가 별명이 많아요. 뭐 네. 물탱크, 물탱크. 맞아요, 물탱크예요. 뭐 어떤 이름 단순해요. 뭐 물 탱크 그냥 합친 네네. 거죠.
그리고 뭐 악동 이미지가 강해서 벌금왕 이런 별명도 있더라고요. 이게 이런 별명이 왜 생겼냐?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은 적이 많아서 이제 물병을 던지거나 맞아요. 아이고. 이제 심판이 뇌물을 받았다는 식으로 이제 돈 제스처를 막 심판한테 하고 오호, 그건 멋있어. 나쁘죠. 그리고 방송국 카메라를 이제 수건으로 가린 적도 있다고. 맞아요. 와. 그러니까 이런 기행적인 행동으로 대단하군요. 인해서 15, 16 시즌에만 무려 1,420만 원을 벌금으로 오, 납부를 했습니다. 아까워. 아유 아까워라. 아 이거 좀만 주지. 이제 코트를 물병으로 던진 뒤에는 벌금 6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게 역대 최고 금액이라고 해요. 야. 600만 원 한 번에 물병 한 번에. 물병을 많이 던졌군요. 역시 워터탱크다 아, 보다. 역시. 아, 또 이름값 했네요. 이름값 했네요. 아, 생각지도 못한 거였는데 아 그러네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6차례나 이제 재정위원회에 회부가 됐고 아. 트라이아웃에 참가를 제한 당하면서 재계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중국에서 뛰다가 이제 18, 19 시즌에 외국인 선수 제도가 이제 자유계약제로 바뀌면서 이번 시즌에 제재가 자동으로 풀리면서 계약을 했습니다. 네. 어디로 왔죠? 모비스에 전자랜드에 왔죠. 전자랜드죠. 네, 전자랜드에 왔는데 이번에 또 데뷔를 했어요. 네. SK전에서 복귀를 했는데 팀은 패배를 했어요. 아쉽게. 16분 29초를 뛰면서 16득점 7리바운드로 선전을 했습니다. 네. 보고 오시지 않았어요? 아, 제가 보고 왔죠. 네. 어땠어요? 실제로 보니까. 일단 드리블이 일단 여유가 있고 맞아요. 볼 핸들링에 좀 자신이 있는 것 같았어요. 네네. 그리고 최준용을 앞에 두고 최준용이랑 원희를 상대로 자신감 있게 달라고 하더니 덩크 찍는 거 보고 와. 괜히 득점왕 출신이 아니다. 물탱크가 돌아왔다. 거기서 봤는데 그냥 자신감 있게 나한테 그냥 패스하라고 그냥 하더라고요. 오. 근데 또 3점도 좋아요. 제 3점도 좋아요. 네. 맞아요. 그렇다 보니 사실 근데 이 경기에서는 원희가 더 잘 아, 보였어요. 그렇죠. 언니가 너무 잘하더라고요. 원희가 28득점 12리바운드 뭔가 길레머터가 왔다니까 자극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득점왕 출신에 예전에 뭐 한창 날렸어? 내가 보여줄게. 약간 이런 게 느껴졌어요. 맞아. 제가 알기로 원희 선수가 내가 KB의 최고의 외인이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걸로 알고 맞아요. 있어요. 네, 그걸 또 그대로 보여줬군요. 1위 팀이기도 하니까 1위 그렇죠, 팀의 그렇죠. 용병이기도 하니까 그 자존심을 제대로 세웠던 원희였습니다. 혹시 태곤 씨는 창원해질 때 이렇게 추억하는 길레머터는 어땠어요? 뭐. 있죠. 분명 뭘 하더라도 그 이제 악동짓을 하잖아요. 네네. 할 때 실실거리면서 해요. 그러니까 뭐 우습다는 듯이 네네. 그 모습이 되게 보통은 이제 화를 내거나 이러는데 그냥 막 실실거리면서 약간 디스를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보통 이런 기이한 행동을 하면은 팬들의 평가는 약간 부정적인 경우가 많은데 길레머터는 좀 저는 멋있었어요. 네, 긍정적인 오. 그런 여론이 더 많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심판을 오히려 까고 옹호해 주는 게 많았던 뭔가 것 그걸 같아요. 더 열정적으로 팀을 향한 애정 이렇게 생각하는 팬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여론이 좋아서 그쵸. 복귀를 또 한 게 아닌가 왜냐면 싶습니다. 잘했거든요. 아, 그렇죠. 못하는데 그럼 꼴값이 되지만 잘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어쨌든- 사례가 이제 호날두죠. 그렇죠. 최근에. 아, 예전에는 열정으로 포장이 됐었는데 요즘은 뭐 진상이죠. 네. 네, 결국 호날두 얘기로 가버렸네. 네, 기승전 어쨌든 날도. 네. 이렇게 뭐 이슈가 많고 이런 선수들, 뭐 특히 NBA 이런 출신 선수들이 KBL 온다는 거는 뭐 리그 흥행에도 아우 도움이 좋죠. 되죠. 네, 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은 이렇게 두 선수가 어쨌든 좋은 활약을 펼쳐줬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1부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NBA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파죽의 14연승을 달리고 있는 동부 컨퍼런스의 미러키 벅스 이야기입니다. 이 미러키 벅스라는 구단과 또 이 구단의 최근 활약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호주 수미남 알렉스 씨가 준비했습니다. 자, 확실히 이 NBA 얘기하면서 제가 미러키 얘기를 할 날이 올까 예전에 생각했었는데 오네요. 이런 날이 오네요. 오네요. 이 미러키 프랜차이즈가 사실 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팬들의 관심이 집중된 적이 많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14연승 기록 같은 경우에도 46년 만에 와. 말도 안 돼요. 14연승. 46년 전에 그 카림 압둘자바라는 전설적인 선수가 와.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이끌었을 때 그때 네. 이후에 처음입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최근 경기죠. 지금 뭐 절대적인 우승 후보 중 하나로 뽑히는 클리퍼스. LA 클리퍼스와의 경기에서 학살. 가비지 타임을 만들어냈어요. 맞아요. 119대 91. 어. 28점 차입니다. 와. 제가 그때 3쿼터 중간에 잠깐 보다가 잠깐 딴짓하고 돌아온 사이에 가비지가 돼버렸어요. 이 경기 포함해서 최근 4경기 연속 최종 득실점 마진이 플러스 24입니다. 야. 그러니까 24점 차 이상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최근 야. 4경기에. 그리고 누적 마진이 137점입니다. 4경기 누적 마진이.
누적 맞이. 누적 마진이. 그 137 나누기 4 하면은 30점 넘게 대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4경기 연속으로.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네.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연승 기록이 이 미러키 프랜차이즈 역사상 뭐 역대 3번째 기록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 기록들은 다 카림 압둘 자바가 만드신 거예요. 네. 최대 20연승까지 했었어요 그때. 와, 20연승까지 했기 때문에 아직 뭐 6승이 남긴 했는데 뭐 NBA 기록에 비교를 해보자면 역대 최다는 33연승 기록이 또 있기는 합니다. 어유 30 가능한가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LA 레이커스가 세운 기록인데 역시. 그 유명한 윌트 챔벌린이라는 선수가 뛰던. 근데 네. 또 이 압둘 자바 시기랑 겹쳐요. 그 당시를 떠올려 보면은 뭐 거의 미러키하고 LA 레이커스가 양분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보기도 하는데 네. 자, 그에 못지않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번 시즌입니다. 네. 역시 제가 생각하기에 이 미러키의 정말 좋은 상승세는 이 사람이 이끌고 있어요. 물론 쿤보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판을 깔아주는 바로 이 마이크 부덴홀저 감독. 아마 NBA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부덴홀저의 시스템 농구를 굉장히 오랫동안 들어오셨을 거예요. 네. 애틀란타 때부터 유명했고 또 이분이 포포비치 감독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시스템 농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애틀란타 때는 이 시스템 농구가 저게 시스템 농구구나 하는데 확실하게 승리를 쟁취하기까지는 좀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 미러키에는 쿤보가 있습니다. 자, 이 시스템 농구 일단 간단하게 뭔지 말씀드리면 한 명한테 집중하지 않고요. 5명이 코트에 있는 5명이 유기적으로 플레이를 이끌어가는 거를 간단하게 시스템 농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러키의 수비 같은 경우에 살펴보면은 용어가 좀 나와요. 픽앤롤이 뭔지 아시죠? 네네. 스크린을 그렇죠. 서주고 돌아서 하는데 이 픽앤롤 지점까지 수비가 나와서 수비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드랍백 수비라고 해서 뒤로 최대한 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뒤로 내려앉습니다. 뒤로 내려앉기 때문에 상대팀 같은 경우에는 이 미러키의 드랍백 수비를 깨기 위해서는 중거리 슛을 해야 돼요. 그렇죠. 점퍼를 하거나 3점 슛을 하기 때문에 기록적으로 살펴봐도 사실 미러키 구단이 상대에게 가장 많은 3점 슛을 허용하고 있는 구단이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2점 슛 성공률이 높을까요? 3점 성공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2점. 네. 당연히 2점이겠죠. 네. 3점을 많이 던지더라도 많이 들어가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러키는 훨씬 더 승리를 거둘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겁니다. 네. 그리고 미러키 자체도 워낙 3점 슛을 많이 넣는 팀이에요. 리그에서 5번째로 많이 넣는 팀이기 때문에 많이 허용하더라도 충분히 백업이 되고 자잘한 2점 슛을 많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확실한 효과를 갖고 있는 거고요. 공격 지점에서는 쿤보 얘기를 빠뜨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쿤보가 작년까지만 해도 약점이 뚜렷한 선수였거든요. 3점 슛이 너무 약했어요. 네. 3점 슛 성공률이 아마 20% 언저리를 맴돌았을 텐데 올 시즌은 이 선수가 3점 슛을 장착을 했습니다. 이야. 여러분 세깅 디펜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뭐 이렇게 중계하다 보면 많이 쓰는데 세깅 디펜스가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상대의 돌파를 막기 위해서 최대한 좀 멀찍이 떨어져서 수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쿤보 같은 경우에는 3점 슛이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멀리 떨어져 수비하면서 돌파를 막는 게 가능했는데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세깅 디펜스를 하기 위해서 조금 멀찌감치 뛰어든다? 그냥 던지네요. 그냥 던지는 거예요. 야.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쿤보를 막기가 쉽지 않아요. 올 시즌도 네. 지금 30점 8득점에 13.1 리바운드 그리고 5.4 어시스트까지 뭐 MVP 2연패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야, 어마어마하네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이 선수 팬 서비스까지 줬습니다. 네, 팬 서비스가 물론 이 선수가 키가 크기 때문에 네. 팬을 잘 발견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경기가 끝나고 그렇죠. 나서 어떤 팬을 발견을 해서 그렇죠. 생일이었답니다. 이 소녀가. 그래서 자기가 경기에 뛰었던 그 농구화와 거기에다 또 사인까지 해서 와. 선물을 대박이다, 줬다고 진짜. 하더라고요. 그거 팔면 중고나라에 올라오지 않을까요? 이 소녀 팬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렇죠. 생일 평생 선물을 그럼요. 추억이죠. 받았죠. 이 소녀 팬은 우리나라 소녀 팬은 참 안타까웠는데 이 소녀 팬은 참 좋은 아하. 기억을. 그래서 지금 이 마이크 부덴홀저 감독의 미러키가 쿤보 선수를 중심으로 확실한 시스템 농구가 장착이 됐기 때문에 올 시즌 봄 농구는 작년 같은 그런 충격적인 패배로 끝나지만은 않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사실 라는 그 예측. 작년 봄농구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깅 디펜스 때문에 그렇죠. 주춤주춤하는 게 있었어요. 너무 맞아요. 오픈인데 안 던지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정말 아쉬웠던 게 그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토론토하고 붙었거든요. 네네. 먼저 2승을 차지했어요. 네. 근데 3차전 경기에서도 종료 직전까지 앞서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3점 슛을 던지면서 상대한테 공격권을 아하. 주어주고 연장 가서 지고 하면서 내리 4연패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수비하고 공격이 조금 더 견고하게 이 시스템 농구가 장착이 됐기 때문에 토론토를 만나더라도 혹은 다른 동부지구의 강한 팀을 만나더라도 이거 해볼 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쿤보가 있기 때문에. 자, 사실 이 14연승
저희 또 스미남 하면 또 또 저주가 있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말만 15연승 했다. 가능할까요? 진짜 예, 내일이죠, 뭐 그 저주가 아마? 누구 때문에 시작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누구 때문에 근데 제가 매주 NBA 얘기를 하긴 하는데 네. 일단 돈치치는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아, 요즘. 잘해요. 오케이. 근데 오늘 보스턴이 밸런스였죠. 네. 오늘. 보스턴이 그렇게 뭐 됐나요? 예, 보스턴이 뭐 좀 어렵긴 하지만 좀 잘해요. 네. 내일 이제 밀워키가 올랜도를 상대로 경기를 하는데 올랜도가 약간 제가 생각하기엔 좀 도깨비 같은 팀이에요. 네. 좀 터지기 시작하면 맞기 힘들긴 한데 그래도 올랜도는 이긴다. 15연승 정도는 하지 않을까. 아, 그러면서 제 이제 이야. 저주가 묻히고 이제 이야. 떠가지고 압도자바를 뛰어넘는 21연승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만약에 지면 진짜 레전드. 맞습니다. 조금 NBA 안 해요 앞으로. 네, 저희도 다음 주에 한번 또 이게 통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미남 5회 일부 한 주간의 스포츠 이야기 신나게 달려와 봤습니다. 오늘은 5시간이 빡빡할 정도로 저희가 내용을 꾹꾹 눌러 담아 봤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알찬 시간이셨기를 간절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 2부에서는요, 우리가 잘 모르는 스포츠 종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신림 스미남 이태곤 씨가 아이스하키에 대해서 시원하게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NBA 현역 최고의 슈터를 가리는 토론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2부로 찾아오겠습니다.